자주차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통신을 통해 자주차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노트북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영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로부터 자주차에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자주차의 기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둘째, 자주차를 통해 데이터가 노트북으로 전송되어 노트북에서 데이터를 판단하고 주행 방법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에서 주행 방법을 자주차로 다시 전송하여 DC 모터와 서브 모터를 제어하게 됩니다. 주행에 대한 판단을 자주차에서 끝내지 않고 노트북에 넘기는 이유는 실습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자주차로 입력되면 자주차는 와이파이를 통해 노트북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노트북은 주행을 판단하며 이를 다시 와이파이를 통해 자주차로 보내고 자주차는 이를 받아 제어 명령을 모터에 보내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라즈베리 파이는 단순한 서버의 역할만을 합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한 컴퓨터로 센서 데이터를 보내주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주행 명령을 받아 모터를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주차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크게 직접 제공되는 데이터와 추가로 제공되는 데이터, 그리고 연습을 위해 임의로 제공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직접 제공되는 데이터는 자주차가 주행하면서 카메라를 통하여 얻는 이미지와 라이더 센서를 통해 앞의 장애물을 파악하는 거리 값입니다. 추가로 제공되는 데이터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가공한 것입니다. 차선 데이터와 그리드 데이터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추후에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로 제공되는 데이터는 알고리즘 연습을 위해 미리 주행하며 사진을 찍어 놓은 이미지를 말합니다.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이미지는 알고리즘 연습을 위해 화소를 낮추어 320, 240 픽셀로 다루게 되고 라이다 거리 값은 주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0cm, 즉 300mm까지는 자주차의 앞에 장애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특징은 차차 배우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가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원본 이미지를 얻습니다. 이때 얻어지는 이미지는 가로 320 픽셀, 세로 240 픽셀의 크기를 가집니다. 이 이미지는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왜곡이 제거된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관심 영역을 잘라냅니다. 관심 영역은 ROI라고도 부릅니다. Region of Interest라는 말입니다. 관심 영역은 영상 처리를 적용할 부분입니다. 차선을 인식할 때에는 캘리브레이션된 이미지의 아랫부분을 의미하고 신호등을 인식할 때에는 원본 이미지의 윗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관심 영역을 만드는 이유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일단 직선 차선을 따라 주행하는 자주차에 대한 데이터만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따라 주행하는 자주차에게 트랙이 아닌 영역은 필요가 없는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영상을 절반으로 잘라 윗부분은 버리고 아래 트랙 부분만 관심 영역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신호등을 인식할 때에는 윗부분의 이미지가 관심 영역이 됩니다. 차선 인식을 위한 ROI, 즉 관심 영역이 설정된 이미지에서 차선을 검출하기 위해 캐니 엣지 검출을 사용합니다.
케니 엣지 검출은 외곽선을 검출하는 과정입니다. 편의상 케니 이미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엣지 검출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테두리만 간단하게 검출하는 케니 효과를 사용합니다. 케니 엣지 검출은 1986년 케니 교수에 의해 개발되었고 이후 계속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케니 이미지를 활용하여 허프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허프 이미지는 허프 변화를 통해 얻은 이미지입니다. 케니 엣지 검출을 통해 차선과 도로의 경계가 검출된다면 허프 변화를 통해 차선을 직선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프 변화는 1962년 허프 교수에 의해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이후 계속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케니 엣지 검출을 통해 케니 이미지를 변환하고 허프 변환을 통해 허프 이미지를 얻게 되면 다음에 세 가지 차선이 검출됩니다. 즉, 왼쪽 차선 정보, 오른쪽 차선 정보, 전방 가로로 된 차선 정보입니다. 차선은 왼쪽 차선, 오른쪽 차선, 전방 차선을 검출할 때 편의상 차량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선들만 차선으로 추출합니다. 각 차선은 왼쪽에 있는 점이 시작점, 오른쪽에 있는 점을 종료점으로 하여 각 점의 좌표를 차선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은 왼쪽 차선, 오른쪽 차선이 제공되는 경우와 가로 차선, 오른쪽 차선이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이미지를 보면 3개의 가로선과 7개의 세로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선은 위부터 시작해서 H1, H2, H3이라고 하고 세로선은 총 7개가 있는데 왼쪽부터 시작해서 V1, V2, 마지막에 V7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가로선과 세로선과 그리고 차선이 만나는 교점들이 그리드 데이터입니다. 빨간색 점들은 오른쪽 차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점들을 의미합니다. 총 3개의 점이 있습니다. H1, H2, H3 점들의 Y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X값이 중요합니다. 파란색 점들은 왼쪽 차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점들을 의미합니다. 총 3개의 점이 있습니다. 역시 H1, H2, H3 점들은 Y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X값이 중요합니다. 노란색 점들은 오른쪽 차선과 왼쪽 차선이 세로선과 만나는 점들을 의미합니다. 총 7개의 점들이 존재하고 V1부터 V7 점들은 이미 X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Y값들이 중요합니다. 편의상 그리드 데이터로부터 알고리즘의 편의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값수를 변환해 줍니다. 먼저 H1과 왼쪽 차선이 만나는 곳을 H1LD라고 정의하고 이 값은 V4에서 떨어진 거리를 값으로 정의합니다. 즉, 중앙선에서의 떨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H1, H2, H3과 왼쪽 차선 그리고 오른쪽 차선이 만나는 각각의 H1LD, H1RD, H2LD, H2RD, H3LD, H3RD 등 총 6개의 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V1이 차선과 만나는 곳을 V1D라고 정의하고 이 값은 바닥에서 떨어진 거리를 값으로 정의합니다. 이와 같이 차선이 V1부터 V7까지 만나는 V1D, V2D, 마지막에 V7D 총 7개의 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총 13개의 점들로부터 13개의 값들을 정의하였고 이 값들은 그림과 같습니다. 참고로 영상 처리에서 사용되는 좌표계는 일반적으로 수학 시간에 사용되는 좌표계와 달리 왼쪽 상단부터 시작합니다. 수학에서는 원점이 왼쪽 아래의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점 P가 E1에 위치한다면 그림과 같습니다. 파이썬에서 좌표는
행열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만약 전피가 좌표가 2, 1이라면 2행, 1열을 의미합니다. 파이썬에서는 0부터 자리를 읽기 때문에 결국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의 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습니다. 오픈CV에서는 좌표는 XY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전피가 2, 1이라면 이것은 X가 2, Y가 2를 의미하고 역시 컴퓨터는 0부터 읽기 때문에 결국 전피는 그림처럼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차의 카메라에서 받은 원본 이미지입니다. 원본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가 320, 세로가 240 픽셀입니다. 원본 이미지를 캘리브레이션하고 차선 분석을 위해 ROI, 즉 관심 영역 이미지를 만듭니다. ROI 이미지는 가로는 320으로 변함이 없지만 세로는 반을 잘랐으므로 120 픽셀이 됩니다. ROI 이미지로부터 캐니 이미지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가로를 8등분함으로 가로의 한 칸은 320 나누기 8, 즉 40 픽셀이고 세로를 4등분함으로 세로의 한 칸은 120 나누기 4, 즉 30 픽셀이 됩니다. 캐니 이미지에서 허프 이미지를 만듭니다. 만약 다음과 같이 허프 이미지가 나오게 된다면 이는 곧 회전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이미지에 대한 좌표의 기준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드 데이터와 차선 데이터는 알고리즘 만들 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파란색 점들, 빨간색 점들, 노란색 점들의 위치를 이해하고 차선의 두 점의 의미가 어떻게 주어지게 될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체는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감각신경을 이용해 뇌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주차 역시 센서를 이용해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인공지능이 탑재된 컴퓨터로 전송하고 있답니다.